올해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증 외상센터가 히트를 치더니 이제는 아예 극장가에서 소위 폭망했다고 평가받던 영화 보고타도 넷플릭스로 자리를 옮겨 공개한 이후 하루 만에 글로벌 1위 자리를 차지하며 K 콘텐츠의 저력을 발휘했는데요. 아무래도 극장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더 저력 있게 시청자들의 안방 극장으로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한 소식은 단순히 K무비의 스토리텔링, 연출력 등 문화적인 파급력, 중국의 단골 주제인 표절 시비 같은 고발성 기사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극중 송중기 등 서양인들에게는 뉴페이스인 우리 배우들을 보고 외국인이 발견한 한국인만의 독특한 특징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보고타는 주연 배우 송중기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지 못했다라며 눈물 지은 전설의 영화였습니다. 국내 영화관 중심으로 개봉했지만 너무나 처참한 실적을 보이고 말았던 건데요. 아무래도 워낙에 비싼 영화 티켓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영향도 있었을 테죠. 사실 영화의 짜임새나 내용만으로 보면 흥미로운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IMF 직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지구 반대편인 보고타로 향한 송중기가 보고타 한인사회의 실세들과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하지만 관객들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그렇게 개봉 한 달 만에 넷플릭스로 향한 보고타는 의문의 초대박 K무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이었죠. 그런데 글로벌 관객들의 관심은 단순히 작품성에 쏠리지 않아 조금 낯섭니다. 출연 배우들의 면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영화를 통해 알게 된 관심 생긴 배우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혹시 이혼한 건지, 어떤 작품들에 출연해왔는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지 등에 관련한 것들 말이죠. 그런데 1985년생으로 올해 39살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배우 송중기에 대한 관심은 조금 색다릅니다. 바로 서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그의 출생연도를 확인한 해외 네티즌들은 그렇고 그런 위키피디아 장난이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하죠. 서양인들은 무엇보다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른 듯한 송중기의 피부와 눈빛에 주목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은 너무 또 나만 나이 들었지 하면서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인들은 아무리 아니라 해도 기본적으로 동안 유전자를 타고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송중기는 1985년 9월 19일생으로 만 39살입니다. 벌써 반년 정도 뒤면 불혹의 나이가 될 정도로 어리지만은 않죠. 물론 연예계에서는 엄청 많은 나이는 아닌데요. 그렇지만 또 일반적인 30대 후반과는 다르게 또렷한 이목구비와 작은 얼굴, 맑은 피부로 대학생이라 해도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는 느낌이긴 하고요. 사실 대학생을 넘어 고등학생 연기도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인지 미국 커뮤니티 레딧을 시작으로 그의 동안 외모를 극찬하는 글, 한국인은 동안에 대한 간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이런 일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무조건 흉보다는 억가들이 존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너는 충분히 자연스럽고 잘생겼어. 한국 연예인들은 남남할 것 없이 성형수술을 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선호해. 한국 연예인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어. 얇은 입술과 작은 눈 말이야 라는 댓글을 달면서 말입니다. 좀 억울합니다. 송중기는 자연미남 그 자체인데다 공부도 잘해 일찍이 연예인이 아닌 시절부터 성균관대학교 대표 학교 모델을 맡기도 했는데 말이죠.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의 얼굴을 쭉 모아보면 얼굴이 그대로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일부 못난 의견을 제외 후 냉정하게 보더라도 한국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어려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쯤 되면 한국인 동안 외모 평판 깎아먹는 게 바로 나다 라며 유쾌하게 농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인과 키아누 리브스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인식은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나이를 들으면 에이 라며 실눈을 든 채 쳐다보곤 하는데요. 일찍이 해외에 나가 살거나 일하는 한국인들은 경찰이나 주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너무 많이 당했다는 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한국인처럼 되려면 얼마면 돼? 라고 물으며 한국 연예인 사진을 들고 피부과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헐리우드 스타마저 방한 일정만 잡히면 한국 피부과를 찾아 시술을 받고 한국산 마스크팩을 사재기 해서 자기가 직접 유사 사업을 꾸리는 드류 베리무어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단순히 같은 나이대의 서양 배우, 한국 배우 얼굴을 비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한국인이 유독 어려 보이는 한국만의 몇 가지 비결을 소개해드리는 방법으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우선 한국인의 가장 대표적인 비결은 탄력있고 촉촉한 피부입니다. 수분기를 머금은 얼굴에는 푸석함이 보이거나 건조한 느낌이 없어야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쉽게 말해 한눈에 피부에 윤이 나고 좋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동안의 필수 조건이죠. 외국인들 역시 한국인의 나이를 듣기 전부터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이 바로 이 고운 피부라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남녀 모두 피부 관리에 열정적이라 부지런한 한국인이 동안인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전자 영향은 물론이고요.
수천 년 터전을 잡고 살아온 한반도의 자연환경도 빼놓을 수 없는 비결입니다. 그중 많은 이들은 수지를 꼽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한국에선 약수터나 우물에서 샘물을 그대로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몸도 건강하고 피부도 탱탱하며 불필요한 차문화를 즐길 필요가 없어 치아 건강도 훌륭했죠. 당장 한국처럼 맑은 샘물을 먹어도 탈이 나지 않을 정도로 물이 좋은 나라는 캐나다, 노르웨이 등 몇 나라 없죠. 중국이나 일본만 봐도 끓여 먹는 차문화가 발달했으니 말입니다. 여기에 석회질마저 없으니 맛 또한 아주 깔끔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어서 자연 속의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잘 모릅니다.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면 곳곳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음에도 말이죠. 수돗물도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노후화된 관만 아니라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마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예로부터 빼어난 산수를 자랑했습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유명 약수를 비롯해 샘물, 온천 등 깨끗한 지하수를 분석하는 좋은 물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한반도의 물에는 유익할 가능성이 높은 성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물이 좋은 이점은 우리 생각보다 한국인의 생활 여러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마시기에도 좋고 음식에 활용하기도 좋고 그 음식에 활용되는 식재료를 신선하게 키워내기도 하고 또 피부에도 좋죠. 이런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리는 몸도 건강하고 기분 좋게 식사하고 또 동안 얼굴을 유지할 수도 있었죠. 덕분에 우리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탱탱하고 촉촉한 피부를 갖게 됐고 자연스레 동안 외모를 자랑하게 됐는데요. 당장 여러분만 해도 실제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으실 겁니다.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께는 훨씬 많은 해프닝 등을 간증처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최근 한국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 쏟아지는 가운데 특히 미국에서 미의 기준이 한국처럼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은 물론이고 이목구비마저 한국인들의 피부를 따라하려고 한국 생수만 마신다는 사람도 있고 얼굴도 오밀조밀 아담한 느낌을 구현하려는 화장법이 유행하기도 하고요. 한국인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 이런 멋진 자연에서 키워낸 제철 재료를 건강하게 만들어낸 한식의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잡히고 건강한 한 끼 식사인 한식은 몸과 자연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보약 그 자체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적정량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체중 관리도 되고 결과적으로 어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미디어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선 드라마 허준이 유행하자 사상 최초로 한의대 입학 성적대가 의대에 버금가는 수준에 이르기도 했고요. 미국에선 탐 크루즈의 탑건이 유행하자 이에 감화된 청년들을 모집하려는 미 공군과 해군 모집 부스가 영화관에 차려지기도 했죠. 지금은 오징어 게임 2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문방구에서 공기를 직구하기도 하고 다음 시즌에 등장할 게임이 무엇인지 맞춰보기 위해 기차놀이, 다방구, 동대문을 열어라 등등 한국 국민학교 학생들이 하고 놀던 게임을 연구하기도 하죠. 한국 문화 유행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외모를 한국인처럼 꾸민다거나 한국인의 사상과 세상 바라보는 눈 또한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한국이 2세대 전체를 정의하는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서양 국가들의 이런 쏟아지는 관심이 색다르고 감사하며 또 얼떨떨하다는 생각 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